그렇게 평소니까 평소답지 않게 하려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수업을 나가기 전에 고생하셨다는 말에 뭐 다시 한번 하고요. 진짜 고생했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좀 다 어그러져가지고 여러분도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1학기는 끝났으니까 시험 뭐 잘 봤든 못 봤든 이거 좀 마음 한구석에 정리해서 잘 묻어두시고요. 이제 2학기 거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2학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진도를 나갈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마플 교과서를 나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플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마플 교과서 여러분이 한번 슬쩍 펴보세요. 슬쩍 펴보시면 아시다시피 야 문제 쓸 공간이 있어 없어? 풀이 쓸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 집합이니까 에이 뭐 집합 뭐 가까이 머리로 하면 되죠 뭐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쓸 공간 없습니다. 문제가 진짜 따닥따닥했어요. 우린 그동안 많이 공간이 떨어져 있는 애들한테 익숙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 쓸 공간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나중에 또 볼 거야. 또 볼 거야. 그치?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 마플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공책을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가 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이쁘게 정리 안 해도 돼. 연습장 해도 되니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완전 막 예를 들어서 막 앞장은 영어 써져 있고 막 뒷장은 수학 써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그래서 내가 다 찾아봐야 돼. 그런 거 말고 수학만 푸는 연습장 같은 거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가 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만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다 또 다 끄적끄적해서 오면 나중에 마플 교과서 또 볼 때 보기 싫단 말이야. 지저분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공책에 풀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일단은 요거 말고는 다른 교재를 선정하지 않았는데요. 수업을 진행하다가 여러분의 이제 수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한 권을 더 사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교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문제 푸는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풀려야겠다 싶으면 적당한 교재 하나 더 선정해서 여러분 사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부터 이제 딱 일요일까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특강입니다. 그래서 또 여름방학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강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난 안 듣겠다 하시면 뭐 말리지는 않겠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여러분 커리큘럼에 좀 그래도 도움이 좀 되고자 특강을 다 만들어 놓는 거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그 안내문은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내문이 다 가긴 할 건데 제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1번 확통이 있고요. 2번 수업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솔직히 이거 할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미적, 4번 기하 요렇게인데요. 사실 지금 미적이나 기하 할 사람 없죠? 있으면 손 들어도 돼. 괜찮아. 난 미적 기하 하겠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하기에는. 그래서 요거 하면 요거를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이거를 2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거를 만수쌤이라고 해서 여기 수업 안 들어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시고요. 요걸 이제 제가 하고요. 근데 얘는 이제 화목으로 갑니다. 요거는 월수 금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대충 달력을 보면 이게 다음 주야.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이 며칠이게? 빨리 계산해봐.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아, 핸드폰을 보면 어떻게 계산해야지. 도영아 며칠이야? 네? 네? 며칠이야 다음 주 월요일? 계산 안 하고 가만히 있었구만. 이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오늘 며칠이야? 아, 오늘 날짜를 몰랐구나.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일이 맞을 겁니다. 맞나요? 네? 안 그래도 계산 안 했어? 다음 주 월요일. 6일입니다. 아, 예.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아, 저 10일 맞죠? 아 몰라. 나 10일인가 봐. 저 때가 월요일이라고 해봐. 그럼 이게 월요일. 그치? 아, 귀찮으니까 월수금만 쓸게요. 이게 수요일, 이게 금요일이잖아. 아, 만약에 내가 수원을 듣는다 하면 저렇게 월수금 하고요. 그 다음 주가 있을 거 아니야. 17일, 그 다음에 요거 19일, 그 다음에 요거 21일. 됐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면 24일, 26일, 28일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주는 밤 10시부터 12시에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아직 방학을 안 할 학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안내문에 다 써져 있을 겁니다. 얘는 10시부터 12시예요. 그리고 얘는 이때는 이 한 주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학을 해요. 물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세마고라든지 그래서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세마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후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얘는 몇 시간씩? 2시간씩, 4시간씩, 2시간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수원 일정이고요. 합통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사이입니다. 화목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근데 합통은 한 번을 더 할 거예요. 언제 할 거냐면 17일 날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두 개를 같이 못 듣지 않아요? 만약에 두 개를 같이 듣는 친구가 있으면 저 17일 일정을 애들이 다 모인 다음에 다른 날로 좀 수정을 해볼 겁니다. 왜냐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체공휴일이 될 거예요. 15, 16, 17. 그래서 요때는 한 번을 더 할 예정인데 만약에 내가 수업을 들어서 저거를 못 듣는다 그러면 날짜를 한 번 더 잡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영상으로 대체하든지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됐죠? 만약 요런 요 정도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언제 배워요 여러분? 언제 배워요 이거? 고2 때.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학교마다 좀 이상한 학교들은 수험수를 1학기부터 같이 배우는 학교도 있긴 한데 어쨌든 1학기 때 배우고 얘는 아까 말했듯이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수원을 들으세요. 웬만하면 나는 수원 좀 잘 알아. 그러면 확통 들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수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겨울방학 때 수원을 많이 안 들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겨울방학 때 수원 들은 사람? 수원 들은 사람? 없죠? 없잖아. 그치? 웬만하면 한 번 정도 비교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로 굳이 따지자면 얘가 좀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난 뭐로 하겠다 하시면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안내문을 나눠드릴 테니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정규 수업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규 수업 들어야지. 정규 수업 안 들으면 어떡해요? 정규 수업 시간은 큰 변화 없습니다. 됐죠? 또 질문. 저 그러면 수요일날 시간 안 되는데요. 왜 안 할까요? 저 영어학원 있어요. 영어학원이 수요일날 생긴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네. 매주? 네. 몇 시부터 몇 시요?
방학 때는 모르겠어요. 그 이거 먼저 듣고 그걸 바꾸면 되겠네. 그치? 됐죠? 그래서 먼저 말했잖아 내가. 그치? 됐다. 또 뭐? 또 질문. 야, 꼭 주지 마. 너 그러다 나중에 저부터 하루 때는 못 오는데 하면 너 죽어 진짜. 꼭 주고 있다가 나중에 네가 그러지 마. 저 여기밖에 없어요. 아이씨, 아유, 징그러워. 그래서 딴 거 질문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자. 그리고 처음에는 집합인데요. 여러분 조금 빠르게 나갈 거예요. 좀 빠르게 나가겠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선행이 한 번씩은 진행이 됐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진짜 막 완전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빠짐없이 설명은 전부 할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집합이 뭔지부터 아셔야죠. 맞죠? 그냥 한번 싹 읽어보세요. 집합이라는 건 뭐야?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만족시키는 애들을 모아놓은 모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모임의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 요거까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합 표시를 할 때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원소는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의 원소이다 라는 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친구가 A라는 집합의 원소다. 그리고 얘는 뭐다?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딱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항상 그 이상 수학학원 91 TA반 구성원들의 집합을 A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여러 명이 들어가겠죠? 셋, 넷, 8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 8명을 다 썼다고 치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우영이라는 친구는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고요. 됐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찰스라는 친구가 나와요. 찰스. 얘는 A의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런 거 간단한 것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집합을 표현할 건데 방금 약간 괜찮다고 여기 표현 안 했던 이 친구를 3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을 중괄호랑 중괄호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 사이에 원소 하나하나를 전부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A가 5 이하의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1, 2, 3, 4, 5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원소 나열법이다 라는 겁니다. 2번 두 번째로 조건 대시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건 대시법이라는 건 A는 하고 쓴 다음에 좀 독특하게 써요. 다 쓰기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X바 이게 뭔 뜻이냐면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래놓고 나서 X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합니다. X는 5 이하의 자연수. 요렇게 쓰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이 친구를 조건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럼 뭐 상관없어요. 누가 봐도 조건인 것 같잖아. 그래서 조건을 제시, 가르쳐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이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래요. 이렇게 해놓고 X는 5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이거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5 이하의 자연수인데 나는 2X라는 원소들을 모아놓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 원소를 모아놓고 싶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이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보통 영어 배우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램 들어가면 보통 그림이야. 그렇죠? 어떤 도표라든지 그래프, 그리고 그림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요. 얘는 집합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소들을 하나하나 써줍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실 굳이 쉼표를 쓰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 좀 띄어 써야겠지. 이렇게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이다. 근데 당연히 원소를 집합을 표현할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각각이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다 어떤 거 하나가 무조건 좋으면 그것만 쓰면 되지 여러 가지로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원소 나열법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원소가 1, 2, 3, 4, 5구나. 이 친구는요? 조금 생각해야 돼. 물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렵게 만들려면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만들면 막 예를 들어 2차 함수 여기다 써놨어. 2차 부등식으로 써놨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플러스 틀렸다.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요. 너무 어려워. 자, 이렇게 하면 되나? 모르겠어. 잠깐만요. 마이너스를 들이면 마이너스 5를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전에도 1, 2, 3, 4, 5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지 못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좋은 점이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장점이 뒤에 나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구성했을 때 유용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얘가 어디에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럴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자연수들의 집합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A가 자연수들의 집합이래요.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다 쓸 거야? 다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한다는 거야? 그냥 땡땡땡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지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저게 애매할 수도 있다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얘를 이것만 보고서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자연수들만 써놨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7의 배수를 뺀 자연수라고 했으면 어떡할 건데? 그쵸? 저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소 나열법보다는 뭐가 좀 더 적당할 것 같다? 그냥 아예 A라는 친구를 X는 자연수 이러면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소가 개수가 많거나 적거나 요거에 따라서 적을 때는 원소 나열법, 많을 때는 조건제시법이 조금 더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많다, 적다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원소를 셀 수 있을 때 얘기해요.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때 얘기라고. 근데 원소를 얘는 몇 개인지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거, 얘를 무슨 집합? 무한 집합이라고 하고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 셀 수 있어. 그런 거는 유한 집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무한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기세요. 넘기면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전에 뭐 보기에서 하나 볼 게 있다면 아이고 제가 공집합을 깜빡이고 설명 안 했네요. 그리고 공집합은 뭐예요? 빌공짜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집합이야.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건 뭐였어? 요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하나 걸어서 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기는 안 풀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풀고 싶으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풀 개념 익힘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번 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가르쳐 줬어요. A는 2, 4, 6, B는 마이너스 1, 0, 1입니다. 근데 P라는 집합은 어떤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이었어? A랑 B를 더한 값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때 A라는 친구는 원소 A는 집합 A의 원소고 원소 B도 집합 A의 원소랍니다. 쉽게 말해서 A에 있는 원소랑 A에 있는 원소랑 더한 값들을 다 모아놓고 싶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 2랑 2 두 번 써도 돼요?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2도 원소, 2도 원소이기 때문에 4 가능하고요. 2, 4 하면 6이죠. 2, 6 하면 8입니다. 이렇게 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 2 원래는 따져봐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더하기니까 4, 2를 하든 2, 4를 하든 똑같죠? 그래서 4, 4, 4, 6 6, 2, 6, 4 안 하고 마지막에 6, 6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2, 4랑 4, 2를 같이 생각한 거는 굳이 따지면 덧셈이 교환법칙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 따로 따지셔야 돼요. 나누기였다면 2, 4일 때랑 4, 2일 때를 다 생각했을 거라고. 자, 2번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더 하지 않고요. 밑에 있는 확인 유제 같은 건 나중에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우리는 변형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변형 문제 2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변형 문제도 다 풀었다? 그럼 발전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추워요. 자, 지금쯤이면 변형 문제는 다 풀었어야 돼요. 자, 기억은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까? 맞아, 안 맞을까? 안 맞아, 얘들아? 틀렸습니다. 3의 양의 배수면 18에서 안 끝나죠? 훨씬 많아요. 그 다음 니은은 맞겠죠? 디귿은 아니고요. 리을은 맞다.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혹시나 답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항상 정답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넘겨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살펴볼 건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을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소의 개수랑 부분 집합 그리고 뭐 원소가 집합에 속하니 안 속하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리게 되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기억부터 보시면 이 공집합이라는 애는요. 이 중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합은 중괄호를 표시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 n 파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은 n의 중괄호의 파이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뭐냐면 중괄호랑 중괄호 안에 여기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원소예요.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가 맞아요. 그리고 n의 중괄호 마이너스 5 해서 이 친구도 구하라고 했는데
중괄호랑 중괄호 사이에 있는 애들이 원소라고요. 따라서 이것도 한 개죠? 이런 식으로 골라 나가시면 됩니다. 자, 디귿.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집합이 아예 똑같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리을. 여러분, x 몇 개 나옵니까? 뭐밖에 안 나와? 3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 하나랄게요. 미음. 9의 약수 몇 개? 3개. 25의 약수 3개. 틀렸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밑에 있는 거 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대신에 요것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 보죠. 우리가 집합 A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A, B,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잘 봐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으면 A는 원소고요. B도 원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들어간 친구는 항상 중괄호로 시작했으면 중괄호로 마무리하는 데까지가 그게 하나야. 그게 하나입니다. 중괄호부터 중괄호까지 이게 통째로 하나라고요. 원소 지금 3개째입니다. 원소 4개째, 원소 5개째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넘겨서 맞풀 개념 익힘 3번 보도록 하죠. 3번 보시면 x가 s의 원소이면 6 빼기 x도 s의 원소다 라는 이 조건을 집합 s가 만족시킨대요. 그리고 s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x에다 뭐부터 집어넣을 거냐면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왜냐면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간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사실 이거 만약이에요. 만약에 1이 s의 원소잖아요. 그럼 저절로 도영아 누구도 원소가 돼야 돼? 5가 원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2번 만약에 2가 s의 원소이면 4도 s의 원소라고요. 3이 원소면 3이 원소.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얘는 당연한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 4가 원소면 2도 원소죠? 5가 원소면 1도 원소입니다. 이 말일세 1이랑 5는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갈 거면 그냥 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랑 4도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려면 말고 요 느낌이에요.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봐, 엄마. 3은 지 혼자 들어가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이랑 5가 같이 들어가거나 2랑 4가 같이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거나 뭐 이거로 나눌 거란 말이에요. 즉 얘가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얘도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얘도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몇 가지가 있겠어? 여기서 고르는 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총 원래는 8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아마 뭐를 빼라고 했을 거야? 공집합을 빼래요. 공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들어가니 공집합 한 가지 이렇게 빼주시면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집합이 하나네요. 네? 하나네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그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공집합을 만들어주는 경우잖아요. 그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집합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8가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1호도 안 들어가고 2사도 안 들어가고 3도 안 들어가고 그럼 공집합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경우를 빼겠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한번 볼게요. 동현아! 오, 깜짝이야. 자, 여러분, 그게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9월 말에 시험 보단 말이야. 9월 말에 시험이기 때문에 요거 마플 교과서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빨리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자, 여러분을 깨워드릴 시간이 없으니 졸리면 좀 알아서 물도 좀 마시고. 얘들아, 물 마셔 빨리. 다 마셨어? 자, 부분집합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부분집합이라는 건요, 일단 두 개가 같이 나와야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약속을 하냐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도 존재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에 있는 거를 B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A가 1인데 B가 뭐면 1이면 이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A는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걸 한글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B가 A를 포함한다, A가 B에 포함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은 뭐 요 정도만 아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저것 때문에 헷갈리는 건 이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A, B, C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자, A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일단 부분집합이잖아요. 집합이야. 집합이기 때문에 중괄호 사이에다가 원소들을 갖고 와서 쓸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원소들만 가져다가 써야겠죠. 만약에 여기에 D 같은 게 있다면 절대 이 친구에 D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A 혹은 B 혹은 C 하나만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두 개를 넣는다면 A, B도 들어갈 수 있고 A, C도 들어갈 수 있고 B, C도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에 A, B, C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끔 놓치기 쉬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그래도 부분집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항상 엄청 쉬운데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보통 어떻게 나와요? 집합 X가 이렇게 써볼게요. 공집합도 있고 A란 애도 있고 그냥 A도 있고 A, B도 있고 그냥 B도 있고 집합 B도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원소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여기 원소 몇 개예요? 원소 몇 개? 6개입니다. 원소가 6개라고요? 그래서 원소가 되는 애들 다 써보면 공집합 A, 그냥 A, 집합 A, B, 그리고 그냥 B, 집합 B, 얘네가 다 뭐라고요? 원소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앞에서 했던 거야. 자, 이제 그럼 부분집합 들어가자고요. 부분집합은 아까 어떻게 만든다 했어? 일단 집합부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원소 몇 개 끼겨 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부분집합이 되는지 한번 보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부분집합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괄호 빼봐. 중괄호 앞뒤로 빼시면 얘랑 얘가 각각 원소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되죠? 부분집합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부분집합 맞을까 아닐까? 중괄호 빼보세요. 중괄호 빼면 A가 결국에 이거의 원소가 맞아요?
맞네. 이거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 중괄호를 앞뒤로 빼보세요. 그럼 각각 얘랑 얘가 각각 원소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된다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고요.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될까 안 될까? 중괄호 앞뒤로 빼버리시면 하나, 둘, 세 개가 다 원소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고요. 된다고요.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플리 개념 익힘 1번 그거 지금 풀어보세요. 그거만 딱 푸시고 그 다음부터는 박경 선생님이랑 수업을 나가시면 되겠네요. 마플 개념 익힘 딱 풀어보십시오.